안녕하세요. 오브젝트 프로피 타입 계층의 구현에 대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타입과 클래스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야 하는 이런 의문이 이 오브젝트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타입과 클래스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건데요. 설명 한번 봐볼게요. 타입은 객체의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클래스는 객체의 타입과 구현을 동시에 정의하는 것과 같다 라고 적혀 있죠. 클래스는 타입을 이제 구체화된 이제 텍스트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구현 방법이고, 타입은 이제 좀 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설계에 맞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클래스를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짜서 기존에 뭐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타입들과 달리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메인들에 맞는 타입들을 만들면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클래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클래스는 타입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클래스 말고도 타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자바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언어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상속을 이용하는데 그 상속들은 결국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은 높은 결합도를 일으킵니다. 이게 무조건 높은 결합도를 일으키는 건 또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코드 재사용을 목적으로, 코드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러한 데이터 중심의 상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높은 결합도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중 상속도 하면서 결합도도 낮게 할 수 있는, 들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인터페이스이죠. 인터페이스의 장점은 여러 클래스가 동일한 타입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건 다양성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또 각각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러 클래스가 동일한 역할을 각자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다음은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타입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와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의 자식 클래스더라도 여러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속성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뭐 가령 뭐가 있을까요? 펭귄이라 치면은 펭귄은 새 인터페이스에도 속할 수 있으면서도 뭐 수영도 할 수 있죠. 뭐 수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있을 테고, 새가 아니라 그러면 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특징들도 받아들이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펭귄이라는 하나의 클래스의 두 가지 타입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상속을 이용해 구현을 공유하면서 결합도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추상 클래스죠. 저희가 오브젝트 책 읽으면서 많이 나왔던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 클래스, 일방적인 그 데이터의 중복을 막기 위한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속 방식과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 방식을 이용하면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추상화의 정도예요. 추상 클래스는 이제 각각의 자식 클래스들이 각자의 책임을 온전히 져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어브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식에게 넘길 수 있죠. 하지만 구체 클래스는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그러한 클래스이므로, 그러한 상속 방법이므로 추상화가 되지 않고 그 코드를 써서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추상화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속을 이용하려는 의도. 여기서도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구체 클래스는 데이터를 재사용, 코드를 재사용,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어,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확장되게 되는데 그러한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이제 추상 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 각자의 장점을 그러니까 이 각자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장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 하면 이제 음, 각자의 장점이 모두 사용된다면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재사용이 필요할 때는 추상 클래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을 받고 싶을 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둘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둘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걸 골격 구현, 추상 클래스, 구조를 골격,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사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추상 클래스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양한 구현 방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추상 클래스를 추가해서 쉽게 해결한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서 새로운 방법으로 같은 메시지를 처리해야 될 경우 추상 클래스의 장점인 확장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구현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부문 클래스가 존재하는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인터페이스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타입으로 쉽게 확장 가능하다. 이것도 아까 설명한 예시처럼 펭귄은 기존에 날 수 있는 이라는 인터페이스만 구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새로운 요구사항인 수용할 수 있는 이라는 인터페이스도 쉽게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타입으로 쉽게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덕 타이핑이 뭘까요? 덕 타이핑이란 이제 자바에선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뭐 여러 가지 C 샵인가 뭐 스칼라인가 루비인가 거기서 여기 책에서 설명이 나왔는데 좋은 기능 같더라고요. 기존에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그 인터페이스로 인스턴스를 할당할 때 어, 그 객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덕 타이핑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이 일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외계 변수 인자들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걸 같은 타입이라고 쳐주고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자바만 공부했어서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역시 여러 가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게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덕 타이핑이라는 이러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더라도 해당 오퍼레이션명 그리고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동일한 타입으로 쳐져서 좀 더 메시지 중심의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결합도가 낮아진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무조건 있겠죠. 단점이란 그 컴파일 타임에서 해당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받기 위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존재하는 오퍼레이션을 미리 컴파일 타임에서 그걸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래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규모가 커지게 되고 컴파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한 단점이 생기게 돼요. 결국엔 트레이드 오프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 게 더 옳을지 각자의 개발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덕타이핑이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바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네요. 덕타이핑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인데 자바 8 버전 이후부터 디폴트 메서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디폴트 메서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저희가 오브젝트를 계속 읽으면서 이전 차에서 매번 하던 말이죠. 인터페이스는 오퍼레이션 명들을 나열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구현은 그거를 받은 자식 클래스들이 해야 된다. 구형 클래스들이 해야 된다. 라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깨는 게 이제 디폴트 메서드예요.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이면 메소드에 앞에 붙이면 그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면 상속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걸 구현할 수 있다면. 하지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죠. 추상 클래스의 코드 재사용성이라는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특정한 상속계층에 얽매이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장점도 유지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점도 많아요. 일단 적군 수정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구현을 하고 상속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 원리, 캡슐화가 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접근 수정자를 이용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객체들 그리고 공격자들에게 자신의 메소드명을 그리고 필드명들을 인스턴스 변수들을 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디폴트라는 접근 수정자를 이용해서 다른 객체에게 안 보이게 그리고 접근 불가능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디폴트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참조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참조할 메서드도 결국 인터페이스명의 오퍼레이션으로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구현될 거를 자식 클래스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퍼블릭으로 생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공격자들과 다른 객체들에게 퍼블릭으로 어떤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가 어떤 것들을 어떠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어떤 로직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다른 공격자와 다른 객체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보안에 취약하고 캡슐화를 위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코드 정보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지도 못해요. 이게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디폴트 메서드에 모든 걸 집어넣는다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방금과 같이 메서드를 호출한 경우에는 그 메서드를 똑같이 전부 다 구현해줘야 됩니다. 추상 클래스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걸 왜 추가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의 역할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디폴트 메서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 진짜 막 예전부터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인터페이스에 계속해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오퍼레이션이 추가할 경우 하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낙 안정적인 그런 방식이라 새로운 거에 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많은 개발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려면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추가하면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게 이제 디폴트 메서드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제 이러한 디폴트 메서드가 있는 방법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좋지만 오브젝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골격 구현 추상 클래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개발자가 되면 좋다라는 게 이 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